네, 증시는 지금 첫 코너고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첫 순서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기업을 봐야 되니까 기업 뭐 또 보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웹툰 관련주 미스터 블루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18% 넘는 급등세 오늘 보여주면서 지금 19.84%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웹툰 엔터가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가 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웹툰 엔터가 80% 넘게 급등하기로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웹툰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함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기적인 테마에 그칠지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그냥 개별 기업 내러티브하게 그냥 소설 쓰는 거 그냥 따라다니는 게 뭐 거기에 그냥 국한된 시장. 네, 그게 코스피의 현실입니다. 자, 뭐 재료는 나왔던 것 같아요. 재료 반영이 작은 기업이라서 뭐 예상하기도 어렵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일단 뭐죠 아까? 미스터 블루? 네. 이게 뭐 꾸준히 주목받던 기업이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웹툰 얘기 나오면 주목받는 회사긴 한데 일단은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견부터 먼저 게재하시는데 그중 축소 그렇죠. 하셨군요. 예, 그 이유는 일단 좋은 소식이죠. 웹툰 엔터가 81% 급등했다. 뭐 디즈니라는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그 웹툰 엔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뉴스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거기 이제 네이버 웹툰에 광고 올리는 회사들 뭐 그 외에 아니면 만화를 이제 웹툰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이게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건가? 아, 미스터 블루가요? 네,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웹툰 뭐 업체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익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좋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제작사들은 돈을 못 벌고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영속적인 투자, 좀 긴 투자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럼 모멘텀 플레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일에 오늘 이제 올라서 웹툰 엔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가의 흐름을 보고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81% 오른 다음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들고 계셨던 분들, 아침에 사셨던 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발성 재료로 단발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사실 뭐 어렵다. 뭐 차라리 살 거면 그냥 디즈니 사는 게 낫죠. 디즈니 사거나 아니면 웹툰 엔터? 네. 상장이 돼 있다면서요, 뉴욕에. 그렇죠. 그거 사는 게 낫지 뭐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IP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극적인 웹소설부터 무협과 관련된 만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서 특히 남성 독자층이 많은 웹툰 플랫폼입니다. 네. 하지만 IP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판매될 수 있고 이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웹툰 엔터 관련 이슈로 함께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각 회사들의 IP들이 팔리는 경우가 많은가를 따져봤을 때 그 경우가 아쉽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늘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는데 정말 IP의 가치가 한국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게임이든 영화든 웹툰이든 만화화되든지 간에 정말 그 가치가 인정받는 흐름과 상황이 나와줘야지 이러한 오늘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 수익은 나는 것 같은데 이익이 뭐 단기 수익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1,900원 절대 주가지만 지금 주가가 저가주 뭐 이른바 동전주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액면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5,000원 환산 주가 하면은 실제는 이것도 10만 원에 가까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양 많아. 그것만 너무 선호하시는 건 좋지는 않다 그랬죠. 싸고 양도 많은데 맛있어. 이러면 괜찮아. 근데 수익성이라는 게 아까 좀 재무적으로는 좀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웹툰 관련주도 한참 움직일 때 이제 쭉 공부를 해보면 돈을 버는 게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약간 그랬거든요.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수익 구조를 잘 만들었죠. 근데 지금 아직은 웹툰 생태계는 약간은 그 네이버
쪽만 돈을 버는 회사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그냥 매매하는 정도로 보시고 지금 이거 뭐 19% 이거를 사서 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팔아야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벤트가 등장하고 주가가 강세일 때는 그냥 오히려 보유했다면은 팔고 신규 매수는 자제. 네, 이렇게 정리하고. 혹시 또 특이사항? 오히려 보고 싶다면 네이버를 좀 봐야 된다라는 네이버? 생각이 듭니다. 최근 AI 관련돼서 국가대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미국의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과 손을 잡아서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디즈니 전용관을 만들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시리즈물을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일단 한국 웹툰이 뭐 동남아부터 미국, 외국까지 선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네. 해당 내용들의 실적 자체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인할 수 없긴 하겠지만 해당 이슈로 보고 싶으면 네이버 웹툰을 좀 보거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웹툰 엔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로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멘트가 더 좋습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데 시장이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 수준을 못 따라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또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전체 시장이 좋아야 이런 것도 살짝 그냥 용서가 되고 좀 묻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만 이제 너무 눈에 들어오면 사실은 시장 전반이 조금 눌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뭐 전제되어야 하는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오프닝에 뭐 워낙 자주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고 하여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게 전제가 된다면은 지수 비중이 높잖아요. 네이버는 크니까. 그러면은 조금 자신감 있게 공격성을 띠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디즈니 사겠다. 네, 저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기업으로. 네, 두 번째 기업은 오늘 제약바이오너에서 ABL 바이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 2주에서 3주 사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7.11%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BL 바이오가 올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유력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매출 1,000억 원은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고 있죠. 특히 상반기 매출만 778억 원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ABL 301 임상 1상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ABL 바이오는 어떻게 또 판단을 하시는지요? 예, 이거는 이제 매수로 했는데 고점에 있는데 사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눌릴 때 사시면 되죠. 그래서 종목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가 팔로업을 오래 했던 회사고 매경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바이오 삼총사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ABL 바이오는 글랩바디 B 관련돼서 지금 기술 수출을 크게 했죠. GSK에 이제 크게 했는데 그게 4조 1,100억 규모였습니다. 계약금 한 730억 정도 받았고 이 계약금이 반영되면서 올해는 무조건 이제 매출은 1,000억은 당연히 넘어갈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GSK에 납품했으면 이제 기술 수출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데다 또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알테오젠의 알트비포와 비슷한 이제 그 플랫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지금 러브콜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내용 자체는 뇌혈관 장벽을 뚫고 가는 BBB 플랫폼 셔틀 관련된 게 글랩바디 B인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게 치매 치료 관련돼서 굉장히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뇌에 약물을 투과를 해줘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뇌에는 이제 보호 장막이 있죠. 블러드 베리어 또 까먹었네요. 이제 장막이 있습니다. BBB가. 맞아요. 투과가 안 되잖아요. 투과가 안 됩니다. 세포 이렇게 좀 촘촘해가지고 양리 물질들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 분자 구조가 큰 거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근데 약물이 들어가는 건 또 방해하는 거죠. 이물질이라고 보니까 또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뭐 로슈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주목받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글랩바디 T라는 또 플랫폼이 있죠. 이거는 면역 항암제인데 T가 이제 그 면역 항암제 관련된 T세포 관련된 이름을 붙인 건데 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도 뭐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콤파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게 이제 임상
기술 수출했던 것들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뭐 한 3일 전에는 23%씩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 수출했던 301 관련돼서도 지금 8월 중에 안정성 발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실은 BBB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더 팔릴 가능성, 기술출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목표가는 9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뭐 5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10조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잡음이 없어야 되겠지만 롱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뭐 대충 어렵지만 바이오 그래도 이해는 되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변변. 제가 또 에이비엘 바이오 IR을 매번 가고 있는데 이 몸을 치료하는 게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뭘 치료할 때 뇌를 치료하든지 뭐 췌장암, 담도암을 치료할 때 속 숨겨서 가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가서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서 B가 붙으면 뇌, T가 붙으면 고형암이라고 하죠. 고체 형태의 암인, 담도암, 췌장암에 가가지고 다른 데 붙으면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타겟을 정확하게 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노피와 함께하고 있는 301 관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8월 중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모두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상에 진입하면 사노피가 이상에 대한 임상 비용을 전부 다 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BL 111 같은 경우에도 아이맵과 같이 지금 환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 40명 모집을 조기 완료했거든요. 이게 담도암, 췌장암 같이 이런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발견하는 것도 되게 늦어요. 그 악성 1기, 2기 이상의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치료의 시기가 늦을 때 밝혀져서 그렇죠. 이렇게 임상하는 회사들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40명이 조기에 완료됐다라는 거는 진짜 당장의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연장을 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회사의 치료제는 내가 맞을만 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바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논의도 정말 기대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가가 중요하냐고 주가가 지금 진입할 만한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급등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IR 직전에 급등했다가 주가가 쭉 빠졌다가 지금은 그 이전까지 회복한 수준이라서 부담스러운 밸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췌장 담도가 이제 예후가 제일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인데 이제 등 쪽에 우리 몸의 장기 등 쪽에 좀 붙어 있어서 그 진단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접근하는 방법들이 수술적인 방법이나 외과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이런 케미칼 뭐 항암을 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회사는 일단 긍정적으로 다 얘기하겠죠. 네. 저는 뭐 지금 에이비엘 바이오든 오늘 좀 장 초반부터 변동성 나오면서 하락하는 알테오젠이든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 흐름을 타서 국내에서 지금 대형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락이 나올 때 담아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지금 안 담으면 나중에 진짜 못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UBS에서 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네,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전체적으로는 매크로하게 보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에 또 예민하잖아요. 뭐 이 운용 자금의 차입 자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국내 바이오는 뭐 이렇게 가격은 많이 높은데 글로벌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되게 손꼽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자금 조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증자의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증자 리스크가 없는 게 알테오젠, 리가켐, ABL은 증자 리스크가 없죠. 자기 자본이 있어서 이미 돈이 이제 돌고 있고 리가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제 굳이 자금 조달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인 것 같고요. 알테오젠도 지금 계약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일스톤이랑 이유가 없고 한번 자금 조달을 했죠. 그리고 알테오젠은 공장 증설을 위해서
UBS 관련된 리포트는 UBS가 공부를 안 하고 쓴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회사 측에서 반박이 나왔죠.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바이오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자해놓고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이름을 불거리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훅 빠지고 좀 이제 그런 거에 좀 예민하죠. 그래서 좀 딥하게 그 투자 포인트를 좀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저는 지금 바이오 분위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8, 9, 10, 10이 남았는데 이제 한 4개월 뭐 이렇게 보면 주도주가 뭘로 갈 것이냐, 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까지는 조방원이었다라고 그렇죠. 보면 이제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미국이 지금 슬슬 바이오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죠. 올해 미국의 바이오가 가장 처참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권에 많이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일라일릴리조차도 지금 주가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부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UBS가 어제 셀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알테오젤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일 셀리포트가 나오고서 국내 전문가들이랑 거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었죠. 국내는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보니까 역시나 검은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2년차 한국의 애널리스트다라고 네. 밝혀졌는데 믿지 않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의 애널리스트가 쓴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주니어가 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끔 비교도 이상하게. 법인 세일즈랑 연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공매도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 불법 공매도가 교묘하게 교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레포트를 내는 쪽과 운용하는 쪽을 분리시켜야 된다고요. 네. 김정 아나운서하고 저를 철저히 분리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셀리포트 쓸 건데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창구가 UBS가 리포트 쓰고 UBS가 팔면은 그건 바보잖아요. 그렇죠. 바터를 친다고. 바터 치는 게 뭐냐면 교환을 해요. 우리 이건희 대표랑 여기다 물량을 줘놓고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셀리포트 쓰고 이러면 이게 불법 공매도입니다. 네. 당국은 이런 건 이제 결국에는 잘 점검하겠죠. 꼭 알테오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 정도만. 많았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검은 머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쓰는 건데 자꾸 UBS, JP모건 붙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믿으시는데, 그렇죠. 예,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예, 공부가 좀 덜 된 분이 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꼭 얘기할 건 아니고 저희가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건 시장에서 판단할 얘기죠.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네. 예.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